수사를 한 곳이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그것만 폭로한 게 아니죠. 그 앞전에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계속 놀다가 갑자기 이 사건을 한 게 아니고 앞선 사건들을 수사를 했어요. 뭐 동부지검 같으면 그 소위 특수수사를 하는 부서가 딱 한 부가 있습니다. 형사 6부인가 그런데요. 그 한 부에서 다른 사건들을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기소가 돼서 이제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끝낸 다음에 이 사건을 다시 또 들여다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상 왜 지금이냐? 아니 다른 사건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 내용을 보면 사실은 뇌물 같은 경우에 약 5천만 원, 50만 원 빠지는 4,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뇌물 액수가 검찰의 최근 수사로 뭐 확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청와대 감찰반에서 2년 전에 감찰하던 내용하고 거의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진작에 청와대 단계에서 이거를 그냥 감찰을 중단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만큼 사안이 중했고 그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 집권 세력의 핵심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또 문재인 대통령과 호용호재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그냥 불법적으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어제 기소된 데까지는 뇌물수수와 여러 가지 수뢰우 부정처사죄 같은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왜 이렇게 뚜렷하고 중대한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감찰이 그냥 덮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시기를 문제 삼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는 이게 지금 검찰 수사로 나타난 그러니까 4,950만 원이라는 어떤 뇌물의 이 내용을 청와대 감찰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의 거잖아요. 내용 금액이 비슷해요. 그 금액을 어떻게 아세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게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어떤 이게 사실 내부로 나온 거거든요. 그 금융위에서 내부 제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건 나왔는데 실제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에 상당되는지 그거는 결국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공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실제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분 불러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느 정도의 업체와 유착이 돼 있을 거라는 의심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항공권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채를 받았는지 자녀의 유학비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지금 청와대 측의 얘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포렌식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그다음부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출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든지 그렇게 밝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청와대 당시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포렌식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그대로 검찰이 영장 청구에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청와대 감찰반의 규정에 따르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이처받은가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이런 편수 모아지면 덮었단 말이죠. 이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는 받아야 될 것 같고 동부지검에서 옛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하다가 사실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수사 담당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팀이 와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꾸려진 이제 팀이 이번에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왜 이제 했는지를 검찰 추궁해야지 이제 지금 왜 이걸 하느냐를 추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관점이 안 맞다. 지금이라도 하는 거 또는 왜 이제까지 안 했냐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을 탓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우리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청와대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만능을 가진 그런 조직이나 집단으로 고스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와대가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인사 검증을 한다거나 감찰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 거부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 김용남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 저도 그런 의심을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에 대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뭐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정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청와대의 시스템에 의하면 전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추측이다라는 것이고 한번 우리 김용남 의원도 나중에 한번 청와대 근무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좋습니다. 기왕 기소가 됐으니까요. 뭐 수사를 하면서 밝혀보면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나 우리 윤지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